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스펙트럼은 넓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 사전 질문에서 누가 댓글로 1억밖에 없는데 들어야 되냐고 이런 글을 봤을 때요. 제가 네. 그랬어요.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처음이라면 빠숑님 강의도 듣고 다른 강의를 들어서 부동산의 지식을 쌓고 와도 그리고 돈을 모아서 해도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게 된다면 1억 정도라고 하면은 90%에서 95%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00개의 구역을 추천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구역은 정말 적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90%를 포기하지 말고 알아둔다면 내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생겨서 돈이 생겨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스쳐 지나갔던 그 재개발 재건축이 바로 여러분의 마포 레미안 프로제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을 알지 않는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리 공부해두는 차원에서 공부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그 기회를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부분은 해라 마라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1억짜리 상품을 추천드리는 강의가 아니에요. 일단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댓글을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댓글을 쓰게 되면은 또 그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설명을 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였었고요. 1억짜리도 분명히 설명이 나올 겁니다. 한 5% 정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1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뭐 10억짜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공부의 방법들이라든지 입지의 보고 입지와 그 입지의 그 구역이나 그 단지의 가치 평가를 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었고요. 당장 1억으로 살 수 없는 상품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강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또 못해요. 다음에는 이게 3억, 5억이 아니라 뭐 10억, 20억이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빨리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도록이면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이 재건축 재개발을 공부하게 되면은 내 집 시가가 올라가 있으면은 그 돈 가지고 여기 또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갈아타시는 분한테 진짜 네.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갈아타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강의고요. 왜냐하면 제일 구성이 많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투자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라 마라 이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그분들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마. 알아서 할 거고요. 맞아요. 예, 어차피 입지 분석이라든지 지금 가격대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무주택자들이나 갈아타시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강의는 무조건 한 번씩은 들어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네, 다른 목적 사심을 떠나서 정말 불인이었던 IMF도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해서 새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때 운이 좋았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되게 길게 갔던 상품이었다면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이거는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기회들이 진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재건축을 했음에도 재건축 조합인가 그거 나왔던 진짜 이 아파트는요 재건축 그 종이를 받았어요. 제가 설립 동의서를 네, 얘기할까요? 추진 단계네. 추진 단계네. 예. 과천 7-2 7-2면 지금 됐잖아. 센트럴 스위트요. 레미안. 네. 지금 제일 비쌀 텐데. 실거래 된 것 중에서는 등기 나온 것 중에서는 정말 재미난 사건은요. 조합 설립인가가 13년 7월 17일 날 났어요. 예. 관리 처분 몇 년 나는 줄 알아요? 2년 만에 났습니다. 진짜요? 15년 7월 10날. 그러네. 엄청 빠르죠. 네. 그 이유를 저는 스쳐 지나가서 두 명한테 들었어요. 부동산 소장님이 여긴 도정법이야. 그 얘기를 들었고요. 여긴 상가들이 다 동의했어. 내가 다 동의시켰어. 그리고 수리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와서 아이고 세대 이거 이주할 건데 왜 수리를 해? 하고 세 마디를 줬는데 그걸 스쳐 지나가고 하다못해 종이까지 받았는데 설립 동의서. 재건축은 오래 가는 거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공식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도를 하고 지금 시세를 봤더니 제가 만약에 그때 재건축에 지식이 있었다면 10억을 벌었더라고요. 어떤 이 잘못된
그걸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식이 없었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기회들을 나는 수많은 기회들을 그동안 놓쳤구나. 네. 근데 저는요, 지금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계속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마 오늘 놓치신 분들도 있고, 내일 놓치신 분도 있고, 1년에 놓치신 분도 있는데, 기회는 계속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회가 계속 온다고 나중에 해야지? 그럼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잡으셔야 돼요. 지금 아쉬워하셔야 되고, 내일은 무조건 잡아야지. 그럼 오늘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죠. 제가 그러고 나서, 진짜 재건축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제 배울 데가 없으니까 현장을 많이 갔는데요. 제가 그 뒤로 재건축 임장을 이제 다닐 때 어느 순간 다녔냐면 제가 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비싸서 그때 이후로는 다 비싸졌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를 놓쳤던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시장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포주공을 많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락시형 헬리오시티. 거기를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반포. 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신반포 2차. 거기를 이제 세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반포 1차. 2차는 지금 하고 있죠. 1차.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눈을 가르쳐 줬어요. 네. 왜냐하면 장이 안 좋은데 가서 물어봤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이런 거를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래서 항상 재건축에 대한 시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리딩하는 시장이니까 내가 지금 투자를 안 해더라도 그냥 갔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끔 가다가 올려주시는 거 보면 지금도 이제 강의 자료에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저기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자료들도 다 갖고 계세요. 아니 그때 가서 봤던 20년은 아니고 저 그때 한 10여 년. 10여 년 전에 있던 그 자료들이 가락시형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분석을 해줬는지 8억이면 살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냥 제가 투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리딩하는 이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하락장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 텐션과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정말 남들이 안 살 때 산다는 건 정말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저도 얼마나 무서웠게요. 그 하락장에서. 그렇지만 제가 그 내 집 마련했던 그 아파트를 보고 전 배웠어요. 왜냐하면 내 집 마련했던 그 아파트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방 강진성을 갖고 꾸역꾸역 개걸음장이지만 오르고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내가 놓친 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항상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눈과 귀를 열어두었죠. 그래서 견뎌낸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 사례, 실패 사례가 있겠지만 못 견뎌요. 그래도 그 와중에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도 안 좋아도 그래도 재건축은 그래도 네. 괜찮다. 그렇죠. 내 집 마련으로. 그리고 이제 실패한 사례도 본인이 그걸 팔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지. 결국 갖고 있었으면은 성공을 하는 것들을 봤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경험치가 있었다는 것들이고요. 지금 몇 분이 질문하셔서 다시 답변 드리면은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 가시면 지금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요. 링크를 잘 못 찾으시겠으면 네이버에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쳐도 되고요. 그리고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고 블로그에도 이 강의 소개 그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글로 들어오셔도 돼요. 예, 그래서 한번 지금 바로 신청하셔도 된다. 스마트 튜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 들어오셔도 있어요. 어저께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 블로그 IMF 블로그에도 공지글에 있어요. 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공지글에 그거 문자 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투자 금액이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솔직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무조건 들으라가 아니라 지금 솔직히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은 거의 없다가 맞고요.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라든지 수익 금액이 조금이나 시간적으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분명히 의미는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어느 지역까지 다 말씀을 주실 거예요? 지역은 지금 나눠봤는데요. 서울 재건축하고 재개발에 그 리스트가 있는데 클린업에서 이제 서울 재건축 재개발은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건 공공 사이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거기서 보게 되면은 한 지금 보면은 한 30개 정도 조합이 돼요.
530개. 서울에만? 네네. 근데 530개? 그거는 와. 추진위원회라든지 정비구역 지정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 안에 이제 재건축 단지만 따로, 그러니까 구를 구별하자니 좀 그렇고 재건축이 주를 이루는 구부터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재개발이 주를 이루는 구를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금액별로 또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위주의 지역, 재개발 위주의 지역, 금액별로도 친절하게 제가 나눠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디테일하게 나눠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지금 20억이 들어가는 단지들도 있어요. 그렇죠? 압구정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근데 이제 그것들은 좀 수요가 적기 때문에 10억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줬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 그래서 있고요. 10억이라는 돈으로 조금 나눠봤는데 뭐 한남 뉴타운도 생각보다 네. 그렇게 막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상품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난 대출이 안 나온 줄 알았어. 대출도 나오는 상품도 있어. 네. 그것도 놀랬어요. 여러 가지 이제 네.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재건축 위주의 서울시 구를 한 10개 구를 조금 묶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재개발 구역은 10개 구 정도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럼 5개 구 어디 갔지? 근데 원래 자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진도가 거기는 뭐 찾으려고 하면은 초기 단계 아주 초기 인스트인데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건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그래도 조금 진도가 나가고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또 서울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은 거의 20개 구에서 재건축 위주, 재개발 위주 이쪽 나눴고 금액별로 나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디테일하게 나눌 건 없네요. 근데 가장 요즘에 핫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주도는 그거 또 넣었어요? 네, 구별하셔야 됩니다. 엄청 구별하기 힘든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공공 재개발하고 공공 주도, 공공 주도 이렇게 나누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은 그냥 김현미 장관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공공 재개발은 김현미 장관님이다. 공공 주도는 변찬은 장관님이다. 이렇게 나누면 되게 쉬워집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비위의 달인. 네, 김현미 장관님의 공공 재개발은 사고 파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이번에 지정이 됐어요. 네. 1차랑 2차.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지 않으면 들어올 수는 없죠. 그래도 들어와도 그러면 입주권이 나오지만 공공 주도는 2월 4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아예 입주권도 안 나옵니다. 예, 공공 주도기 때문에 이건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보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님의 상품이냐, 변창훈 장관님의 상품이냐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갑자기 김현미 장관님이 고맙네요. 왠지 그리워지고 잘 있어요. 계십니까? 예, 보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변창훈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 못 사는데 뭐가 안 해도 되잖아.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탈락한 지역입니다. 지금 되는 건 아닌데요. 네. 탈락한 현장에 지역. 가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탈락이 된다고 하면 바람이 불겠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은 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불씨를 주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그 공공이라는 불씨로 공공 주도라는 LH로 불씨를 태우지 못하면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후보지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를 임장을 요즘에 많이 다니는데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신축이니까 맨날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고 그렇죠. 이런 거 다니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이 이래 너무 열악해. 서울 왜 이래? 무슨 A 지역 A 지방 같아. 막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 A 지방 같아. 여기 어떻게 이런 곳이 있었어? 제가 많이 다니는데 사실은 저는 아파트 위주로 다니고 신축 위주로 다녀가지고 사실상 그래 재개발 지역이면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던 곳은 가질 않았거든요. 제가. 근데 이번에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해야겠다. 맨날 파숑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구역들이 또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주간지 잡지에다가 칼럼을 기고를 했어요. 좀 딱 이 얘기 했거든요. 공공 재개발, 공공 주도, 그다음에 민간 재개발 이거 다 구분해서 보자라고 칼럼을 썼고 포인트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기자분이 추가적으로 질문하셔갖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은 예, 세 개 다 아마 주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전 서울시보다는 결과물들이 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맞죠?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정책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막 안 되고 막 이러지만, 이번에 이제 공공재개발 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불씨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깊죠. 그러니까 아마 정부도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을 거고요. 서울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속도를 낼 거고요. 정부도 정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속도를 낼 거거든요. 네. 그럼 좀 더 공급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스피드에 지고 있는 이 시기에서 뭔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고 탈락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 사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될까? 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맨날 재건축 재개발해서 좋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제 좀 툭 까놓고 방송이니까 진짜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임차인분들의 거주 문제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 구역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이고 그 구역 내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들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다 착해요. 맞아. 나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지 착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을 무조건 내쫓거나 이렇게 하는 조합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고민들을 되도록 빨리 풀어주는 곳 아니면 그런 고민들이 적은 곳이 아마 속도가 더 날 것이다. 까지도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건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심정을 왜 몰라주냐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큰 그림을 그리자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저희 때 이거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경부고속도로요. 되게 놀라웠던 게 그때 야당은 엄청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 진짜 사진이 있는데 진짜 도로에 들어 누웠어요. 국회의원분들이 들어 누웠어요. 그 포크레인 같은 거 밀려가니까 들어 누워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거는 역사가 선택해 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 안 됐다를 말할 수는 없고 그때 뭐 뉴타운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는 있지만 그거조차 없었으면 정말 악몽입니다. 서울은. 그러니까 솔직히 뉴타운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판들도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비판하시는 분이 없죠. 네. 왜냐하면 좋아졌으니까 살기가. 네. 임차인분들한테도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멀리 보는 인사이트는 파숑님께서 많이 겪으셔서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관점도 큰 그림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첼리 톡톡님께서 질문 갑자기 하셨는데 그 성남의 신흥구역도 강의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성남은 있죠. 근데 신흥구역 같은 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진행이 돼서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성남에 다른 대체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도 사실 그런 구역들도 있는 거죠. 신흥구역 같은 걸 얘기하는구나. 산성구역으로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많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 수진구역 같은 경우에도 초기이지만 거의 이제 확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갑니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이 뉴타운 쪽도 좀 짚어주시나요? 네, 장이 뉴타운도 있는데요. 장이 뉴타운 중에서는 공공재개발로 2개 들어간 데 있잖아요. 네, 오늘 나왔어요. 네. 거기는 정말 빠르고 스피드합니다. 한가운데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재미난 거는요. 부동산의 불변의 법칙이 뉴타운에서도 이제 되는데요. 그 구역들이 그 구역에서 있을 때 반대는 했는데 처음에 집값이 오르는 거 보고 다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있고 신길 뉴타운도 뭐 1구역, 4구역, 15구역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공공 주도라든지 공공 재개발로 이렇게 막 하려는 움직임을 현장에서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쵸. 그 전에 안에 신축이 너무 많이 들어서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 초기 단계를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강의 목차가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테고리는 총 33개 강의일 텐데 저희가 이제 20분 단위, 30분 단위로 쪼개놓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수십 편이 될 것 같고 강의 시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15시간 이상은 넘을 네. 것 같고 예, 아무튼 강의는 수십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충분히 한 달 이상 수강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한 강당, 예, 한 강당 만약에 20분이면 40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볼 수 있다네요. 두 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강의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매매 놓으신 거 보시면서 저희가 올 칼라로 한 페이지에 한 장씩 할 거예요. 두 페이지에 해주세요. 두 페이지 안 하십니까? 왜냐면 저는 원래 스타일이 너무 두꺼워서? 두껍고 글씨를 크게 했어요. 교수님 저는 왜냐면 알겠습니다. 좀 그러면 끔찍하게 하고 네, 크게 하셨다고 하니까 왜냐면 이게 지도 지난번에 안 보여서 150페이지도 두껍더라고 솔직히. 예, 그래서 근데 분건해서 나가야 돼요. 분건해서 지역하고 이 기초하고 이거 실전은 분건해서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대한 칼라 자료로 강의 자료가 거의 책자예요. 책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들을 다 충분히 잘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이제 경기도나 인천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욕심을 또 내셔가지고요. 여기다가 또 뭐 가로주택 장려학을 넣어야 되느냐, 뭐 아무튼 뭐 굉장히 뭐 리모델링을 넣냐는데 이것도 너무 많아서 그거는 이해도 못해. 따로 나중에 다뤘고요. 일단은 하든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여기만 집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근간이 되는 건 재건축 재개발 위에 다른 새로운 파생되는 상품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근간을 제대로 해놓으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 다르고 요건 리모델링이 될 단지야, 재건축이 될 단지야. 이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근간은 바탕은 되어 있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 빠충의 세상 답사기나 IMF님의 똑똑한 부동산 투자 그 블로그 타고 들어오셔도 링크가 걸려 있을 테니까 그렇게 강의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성심성의껏 지금 목차 짰고 강의 자료 준비했고 이제 녹화를 시작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드렸지만 2021년도 한 해는 아마 내년까지도 마찬가지일 텐데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상품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돈이 저는 그만큼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강의를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공부는 필요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도종법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저희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 뭐 조합설립 인가가 뭔지, 사업적인 인가가 뭔지, 관리처분 인가가 뭐고, 어떤 그 좀 차이점이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제 첫 시작을 도종법으로 하는 거 있으면 안 봐요, 그냥. 저도 도종법 잘 모르지만. 저도 2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지만은 그 공부할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네이버 치시면은 그걸 정리해놓은 글들이 너무 많고 잘 해놨습니다. 굳이 그걸 뭐 우리가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60제곱미터, 90제곱미터. 용적률 몇 프로 이게 우리가 알아가서 뭐 할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입지를 봐야 되는지 가격을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좀 실전에 가까운 실전 위주로만 좀 강의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래도 강의가 33강이 넘네요. 네. 예, 그만큼 좀 거의 진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알찬 강의로만 꽉 채워 넣어졌으니까 강의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이고 유튜브 라이브를 딱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몇 시간 했어요? 1시간 반 했어 우리. 와 진짜 나는 빠숑님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와 진짜 여러분 지루하진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리게 되잖아요.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가 대부분이 네. 그렇게 되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전했으면 좋겠고 IMF도 하나의 1도 지식 없는 불인이도 매수했을 때 그 종이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된다면 저의 강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IFP님과 꽤 오래됐지만 이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제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저도 감사합니다. 매일 그 영향을 받고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도 제가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울 거고요. 같이 수강생으로서 안 그렇게 좀 들으셔도 했으면 됩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지난 청약 강의랑 좀 다르게 좀 특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거요? 바쁘신데 저도 이게 가능해요? 단톡방을 운영하시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는 거는 항상 일기는 옳습니다. 일기라는 어떤 특혜인데요. 네. 일기들한테 이제 강의 피드백을 좀 받고 싶거든요. 강의 피드백? 네, 강의 피드백도 받고 싶고, 무엇이 궁금한지. 근데 바로바로 응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매일 뭐 이렇게 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공유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 정보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단톡방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네, 아마 단톡방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게 될 건데 이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질문 시간에 따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이 두 번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두 번 하다가 아마 3번 될 수도 있어요. 저번처럼. 맞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CS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5월 한 둘째 주부터 강의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진행할 텐데 네. 그 한 달 동안에 실시간 라이브 특강 이런 식으로 라이브를 할 텐데 이건 당연히 링크는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만 열어드릴 거예요. 네네네. 진짜 거의 모든 질문들을 다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네. 그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때를 통해서 강의 듣다가 궁금하신 점들을 네. 한 2번은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3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고요. 일단 2번 이상은 무조건 네. 답변까지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IMF의 인사이트를 단톡방에서 훔쳐본다는 생각으로 어떤 뉴스, 여기 안에 목차에도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뉴스 읽기. 네. 왜냐면 이 스쳐 지나가는 이 정보 속에 그게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빠숑님의 그 아침에 그 방송을 듣고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어떤 분이 매수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즉각 대답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은 유튜브 라이브에서 개인적인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같이 소통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